헤드 하신 네,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 번째 강의를 맡게 된 구창식입니다. 오늘은 개념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토 프레임워크는 사실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크고 이게 진행된 역사를 봐도 상당히 오래됐고 이거를 다 뜯어서 설명하기에는 뭐 시간이 부족하고 저도 리서치 수준에서 얘기를 드릴 거고, 그럼 이 토 프레임워크를 비트코인에서 왜 썼냐, 핵심적인 거를 이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토 프레임워크가 뭐고, 관련된 딥웹이 뭐고, 그리고 비트코인에서 그걸 왜 썼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토 프레임워크가 무엇일까 하면 그냥 개념적인 그 말로는 인터넷상에서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위한 보안된 네트워크 프레임워크이고요. 그 토어를 사용하면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상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앨리스라는 사람이 이제 바비 만든 딥 웹사이트를 이제 검색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딥웹이라는 개념 자체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다음 그림에도 나와 있겠지만, 이런 거예요. 딥웹은 개념상은 이제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서페이스예요. 구글을 포함해서 네이버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이 딥웹에는 사실은 뭐 이제 정부에 이제 감춰져 있는 정보들이나 이제 아카데미의 이제 뭐 이런 정보들이 이제 좀 자기들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데, 이제 사실 다크웹이라는 것도 있어요. 해커들의 정보들, 그리고 뭐 이제 아동 포르노, 뭐 이제 총기 판매 정보, 마약 판매 정보, 이런 거를 이제 토어에서 여기까지 다 쓸 수 있는 건데, 개념상으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이런 걸 모른다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정보의 5% 정도밖에 모르는 거고, 나머지 95%는 여기에 다 있다 라고들 하더라고요. 개념상으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앨리스가 이제 마비 만든 이제 웹사이트를 접속할 때 어떻게 접속하냐? 토어 프레임워크로 맨 처음에 접속을 해요. 그러면 이 정보가 어디 있는지, 뭐 사실 토어도 있긴 있는데, 검색 사이트가 있긴 있는데 뭐 구글이나 그런 것처럼 퍼블릭하게 올라와 있지는 사실 아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그거를 알기 위해서 디렉토리 서버를 통해서 주소를 알아내요. 주소가 뭐 이제 xx.onion이라는 주소 체계가 있어요. 그런 걸 알아내고, 그 이제 각각의 이제 이 프록시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프록시를 타고 들어가서 결국 이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서버 사이트에 접속해서 내용을 가져온다 라는 개념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하느냐,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러면 이제 앨리스가 이제 토어 프레임워크를 써서 이제 그 디렉토리 서버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와요. 정보를 가져오면 이제 토어 프레임워크에 이미 접속을 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 밥이라는 사람한테 정보를 가야 되는데, 이 개념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내 컴퓨터, 내가 이제 앨리스라면 내 컴퓨터, 이거는 내 친구 컴퓨터, 이거는 또 암흑의 세계에 있는 다른 친구 컴퓨터에 각자 그 개인 서버, 개인 컴퓨터에 프록시를 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개념적으로는 VPN? 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VPN은 사실은 내가 회사의 VPN에 접속을 해서 뭔가를 회사 내부에 있는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써서 VPN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설 프라이빗 IP에 내가 할당이 돼요. 172.5 이렇게 노멀하게 그렇게 할당이 되죠. 그렇게 되면 마치 내부 네트워크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접속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외부로 나간다 그러면 내 IP는 회사 IP가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거와 비슷하게 이제 앨리스가 이 사람,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간다 치면, 이 사람 거쳐서 이 사람 거쳐서 이 사람 통해서 나간다 그러면 IP가 이 사람 IP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해요. 접속을 하면 이 그린 어로우는 이게 이제 암호화된 체계예요. 암호화된 체계고, 그다음에 이제 마비라는 이 실제로 나갈 때는 여기서 암호가 풀려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역추적해서 어디로 돼 있는지 이 트래픽을 중간에 훔쳐볼 수도 없을 뿐더러 여기가 어느 발신지인지도 사실 검색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되고, 이런 상황으로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접속을 했다가 또 하는데, 이게 항상 고정된 루트는 아니에요. 랜덤하게 어느 루트로 갈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이건 어느 알고리즘, 뭐 내부 알고리즘이겠죠. 어느 루트 갈 수 있는가 해서 결국
존이라는 데를 접속을 해서 내용을 알 수 있는 이 체계인 거죠.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딥웹이 아까 그게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사실 자기 자신을 감출 수가 있거든요. 자기 자신이 뭐 IP가 뭐고 내가 한국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사실 감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이 개념을 가지고 가게 되면 내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웹사이트 운영하려면 뭐 어디 호스팅을 해야 되고 그 호스팅된 웹사이트와 도메인과는 사실 이제 뭐 고정 IP를 쓰든 뭐 고정 IP를 쓸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써서 이제 내 아이디가 알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사이트를 운영한 그 사람이 누구야라고 사업자 번호를 볼 필요도 없이 어느 호스팅을 쓰고 있고 그런 호스팅 업체에 연락해서 누구냐 해서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토어 프레임워크를 쓰면 그게 감춰질 수가 있어요. 내가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사실 이런 아까 그 암호화된 체계로 인해서 알려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뭐 거의 완벽하다고는 해요. 근데 뭐 이것도 FBI에서 추적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긴 있는데 사실은 뭐 거의 지금 컨디션에서는 거의 완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해킹 정보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토어 프레임워크에서 웹사이트 운영하면서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을 받든 머니를 결제받든 해서 사이트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민감한 정보들이죠. 이런 정보들을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성인이면서도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좀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알 필요 없는 정보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사실 알 필요가 없는 정보들인데 이 딥웹 자체 그리고 이 어니언 웹사이트 이 토어 프레임워크를 만든 이 사람들은 반정부적인 세력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니까 저희 알게 된 정보는 저희들이나 이미 알고 있으신 분들은 책임감 있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에서 어떻게 토어 프레임워크를 결국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큰 대전제는 이거예요. 이게 빅보스 정부죠. 그들은 어떻게 비트코인을 멈출 수 있는가? 그거를 비트코인 처음 만든 사람들도 사토시도 뭐 사토시라는 그 명명하에 그 사람도 그렇지만 뭐 이거를 운영하는 체계들도 사실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뭐 프로젝트 한참 진행하다가 이 토어 프로그래머 단체와 일종의 정치적인 협약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결국은 채용하게 됐고 현재적으로 지금 운영하게 됐고 향후로는 저희가 SBC 노드도 사실 토어 프레임워크를 써서 돈을 쓰는 사람이 지금 그 이상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소 체계가 이미 감춰져 있지만 네트워크 체계는 감춰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트워크 체계가 감춰지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어느 날 뭐 유엔이든지 뭐든 비트코인을 디스트로이 시키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하겠다 하면 제일 처음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은 이제 압수수색을 하겠죠. 그래서 서버를 다 회수하고. 하지만 다 흩어져 있지만 정부에서 뭐 세계 이제 유니온에서 이제 유엔에서 합의를 해서 없애자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거를 막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결의를 했어요. 그럼 조직을 선포했어요. 다 회수하려는데 어딘지 모르요 사실. 이렇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해킹을 막기 위해 조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단편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 다음도 보는 거예요. 이 전체 비트코인이든 암호화폐 프레임워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세력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없다는 그걸 없애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존재한다 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토렌트라든지 그런 것도 계속 운영되는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불법으로 총매 랩스턴이 뭐니 해서 막 전 세계적으로 가수협회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도 계속 운영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거 비슷한 이유고 결국은 가상화폐 시장은 뭐 외부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을 하나의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반 기술이 지금 현재는 사실 일일결하게 쓰이고 있지만 뭐 책임감 있는 사람들의 뭐 행동이라면 뭐 공정하게도 쓰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표는 이게 답니다. 컨셉적인 개념상. 질문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토로를 어디 있습니까? 뭐 토렌츠 그런 사이트처럼 운영을 하는가요? 개인이 다 자기의 내부에 있는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면 프록시를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서버를 내 풀로드를 운영을 해요. 그럼 내 자리가 프록시에 접속할 수 있게 따로 프레임워크를 깔아요. 그럼 거기다가 그리고 이제 그 컨피그를 맞출 때 내 자신의 로컬 주소를 맞추면 그 프록시 서버가 토어 프레임워크에 다른 프레임워크와 통신을 하죠.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렉토리 서버, 그러니까 토어의 개념은 디렉토리 서버를 가서 뭔가를 내용을 가져오겠지만 그 비트코인도 결국은 그런 디렉토리 서버 시드 DNS를 통해서 가져오고 하는 작업을 노멀하게도 할 수 있고 토어를 써서 토어 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디렉토리를 가져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죠. 그럼 실제로 쓴다고 보는 거네요. 비트코인. 지금 써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토어 컨트롤.cpp가 토어 컨트롤.cpp라고 파일이 네. 있어요. 현재적으로는 지금 그 사실은 이제 토어 브라우저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희도 지금 당장 핸드폰에서 깔 수 있는데 뭐 체인가 있게 행동하신다면 그거를 쓰면 사실은 이제 뭐 자기 자신을 감출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아메리카 어딘가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검색할 수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내 서버를 운영하면 내가 지금 어딘가에 저기 남아프리카 어딘가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좀 IP 우회해가지고 하는 건데 만약에 굳이 그렇게 토를 쓸 필요가 있나 해서 뭐 만약에 토렌츠 같으면 이게 뭐 불법 파일이나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뭐 키게스도 자주 바꾸더라고 주소를. 네. 그래도 어디 있어요 하여튼 그 찾아줘. 근데 굳이 이게 비트코인이 토를 쓸 필요가 있나? 정치적인 거죠. 그 얘기를 하면 이제 정치적인 얘기가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이 체계를 유지할 건가? 아니면 향후 화폐에 대한 대안으로 인정할 건가? 아 인정 안 하겠다. 그러면 이 단체는 뭐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되니까 토어를 쓰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킹을 해커가 한다, 크래커가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사회의 정상적인 프레임이고요. 비트코인 쪽에서 보는 거는 해킹은 일반인들도 하지만 정부도 한다. 이 비트코인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어떤 방식으로든지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장치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토르 프레임워크 자체를 만약에 하드웨어에서 본다 이러면 VPN 서버들이 많이 있는 뭐 개념상 집합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쪽 VPN 들어갔다가 저쪽들은 이름 못 찾으니까 저렇게 아까 그림에서 오해가 그러니까 나는 게 있고. 그 해커들이 국방성을 공격을 해요. 그러면 뭐를 쓰냐면 요거를 써요. 요걸 써서 우회해서 들어오는 게 뉴스에서 보면 이 북한에서 어디를 공격했는데 IP를 세택하기 위해서 3차에 걸쳐서 왔다. 그게 이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3차적인 IP 세탁을 통해서 공격을 했으니 정부에서는 그걸 IP를 역추적해서 들어가도 찾을 수 없다 라는 게 통설인데 FBI에서는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해요. 뭐 겁질나는 건지 진짜 기술적으로 찾는 건지는 뭔가 프레임워크라면 맵이나 뭐 이런 게 네트워크 맵이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만약에 스위치 안에 뭐 V램 구성해가지고 172 뭐 번호를 다 틀리게 뭐 램상에서 생각한다 이러면 뭐 다 틀리잖아요. 대역이 틀리니까 못 들어가지.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서 이제 암호화를 한다고 하니까 그게 이게 결국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게 라우터를 검사를 해요. 맞아요. 라스트 라우터. 거기 매핑된 IP
IP에 대해서 데스티네이션과 소스를 찾을 수 있겠죠. 소스를 찾아서 그 다음 라우터까지 갔어요. 근데 그 소스를 찾는 게 거기 그 상황에서 그 페이로드들이 다 암호화돼 있으니까 이 데스티네이션 소스가 진짜 걔 건가 아닌가를 건축해낼 수 없는 거죠. 그 소스는 사실 데스티네이션 찾아서 그 소스를 갔어요. 근데 걔가 그냥 뭐 일반 컴퓨터든 뭐든 뭐 하여튼 어디에 서버든 데이터가 거기로 접속하는 정보가 단지 유니크하게 하나만 있었다면 매칭이 되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이 토어 기술도 뭐 해커들이 맨정에 만든 게 아니라 미국 정부기관에서 만들었는데 해군에서 만들었다는 네. 얘기가 거기에서 아무튼 이런 거 하는 애들이 한마디 했대요 정부기관한테. 제 친구가 암기부에 있는 애가 있는데 저는 걔를 저 멀리서 봐도 걔가 암기부인지 알아요. 그냥 걔네들 걷는 모습이 있어. 그냥 보면 쟤네 암기부야 뭐 이런 건데 어떤 웹사이트에 이상한 방식으로 들어오는 애들은 저 토어를 통해서 들어온 건데 니네가 뭐 CIA구나 FBI구나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들어오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해코지하는 애들은 니네구나라는 걸 알아가지고 정부기관 내에서인가 뭐 이렇게 아마 협의를 하는데 이 기술을 좀 퍼뜨려가지고 우리도 들어오고 남도 들어와서 좀 헷갈리게 만들자. 그런 의도로 이걸 공개했다고. 이건 정설이에요 정설. 그래서 퍼뜨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비트코인의 뭐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이거를 쓴 거고요. 비트토런트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해요. 반대로. 왜 저기 아까 디렉토리 관리하고 뭐 이런 거를 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같은 개념인데 이상하게 반대로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